제가 사실상 안전보안 실장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랜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류장으로 들어오는데 화장실 가서 잠깐 눈물을 닦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터져버렸어요. 그전 뭐 사실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뭐 사드나 보이콧, 뭐 재팬 이런 문제 등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사업을 그만두거나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외에 저희가 구성한 매뉴얼 뭐 한 2만 5천 페이지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 모든 사업계획 안에는 코로나라는 건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건 과거의 그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서 그 사업에 안착을 해서 영위해 나가는 그게 목표인데, 사업계획의 목표인데, 사실 뭐 상당히 당황스러웠고요. 제가 여행업계에 있으면서 뭐 메르스, 사드, 뭐 신종플루, 동일본 대지진, 그다음에 뭐 저기 방콕의 뭐 홍수, 뭐 정말 그 지구촌의 별별 일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거의 이렇게 팬데믹이 2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었고요. 상당히 당황했죠. 근데 저는 그 지구촌 전체가 소득 수준이 점점 GDP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면은 일탈을 꿈꾸는데요. 그 일탈의 표출 형태가 저는 여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그래프가 있다면 그래프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본능과도 같은 일탈을 꿈꾸는 여행. 그 여행을 예약하는 순간부터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관광업을 강원도와 매치시켜서 외래 관광객을 강원도로 꼭 모셔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으세요. 최근에는 LLC 최초로 항공화물 운송 사업에도 도전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17개 도시에 벌써 운항권리 운수권을 배정받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항공화물을 LCC 통틀어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LCC들은 다 그 사업 면허들이, 화물 사업 면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근데 LCC가 인천공항에서 화물을 못하는 이유가 인프라를 장악하지 못해서 그렇죠. 저희 양양공항에는 아직 화물청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화물청사를 좀 짓고 그 옆에 이제 물류창고도 좀 놓고, 또 저희가 비행기가 이제 상업운항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무역의 일선에 나가는 건데요. 일선의 도구로 쓰이는 건데, 무역이라는 건 사실 인적 교류, 물적 교류 아니겠습니까? 인적 교류만 너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방향이.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보잉이나 뭐 에어버스나 JP 모간이나 뭐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들 그 의견들을 보면 2040년 초반까지는 항공화물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플랫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나 에어포트에 창구가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 이 양양공항은 도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도 많은 화물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권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면허를 받아도 그 해당 공항의 슬롯,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그 외에 양국의 어떤 그 인허가, 뭐 그런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운수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17개의 도시에 슬롯 또는 운수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기한이 만료된 거를 다시 리뉴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플라잉 강원의 양양 제주 노선이 그 해외 여행을 대신한 코로나 특수를 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 양양 제주 노선의 인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나요? 네. 그 항공 노선은요. 일단 뭐 취항을 하게 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좌석이 비어도 그 항공 노선의 발전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저희가 뭐 40%, 50%대 탑승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뭐 7, 80%, 8, 90%까지 올라오게 된 계기가 그런 이제 항공 노선의 유지를 꾸준하게 해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럴 때 배우 인구를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양양 지역을 놓고 보면 사실 영동 지방의 가운데인데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까지 영동 지방에 7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계시고요. 또 영서 지방에 한 80만 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이 150만 명에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경기 동부권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경기 동부권이라 하면 뭐 구리, 토평, 하남, 뭐 곤지암, 이천, 뭐 여주 저 위쪽으로 뭐 그 의정부, 별내 뭐 그런 데까지 하게 되면 이 배우 인구가 650만 명 이상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웃바운드를 필수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 해야 되는데 외국에 취항을 했을 때 이런 배우 인구들이 조금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다 보니 그 본래 공항이 있기는 좀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원도 차원이나 그 양양 차원의 시너지는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재는 국내선을 하고 있어서 국내선만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도민들이나 경기 동부 수요들이 좀 이제 제주도나 뭐 다른 지역을 저희 취향하는 다른 지역을 대구나 그쪽을 뭐 이용해 주시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또 오히려 내륙 저희가 대구를 취향했던 대구 분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계시고요. 저희가 2월부터는 또 양양 여수 노선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시즌홀로 양양 김포를 하고 있는데 양양 김포를 데일리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륙의 도시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양양에 많이 오실 수 있게끔 또 할 거고요. 또 도민들은 또 제주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주도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도민들 일단 국제선이 열리기까지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국내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라는 저희 그 경영진들의 의견입니다. 그 양양의 2024년 리조트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시다 들었는데 이것이 그 플라이 강원만의 차별화된 그 사업 모델인 그 TCC와 연관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항공하고 관광을 융합을 뜻하는 것인데 이거 언제부터 구상을 시작을 하셨는지. 네. 네, 제가 2010년부터 관광업을 인바운드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실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계속 기록으로 남겨뒀는데요. 737-800만 단일 기종으로 운항하는 항공사가 제주항공, 티웨이, 당시 이스타, 진에어 등 5개 항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737-800 기종은 5,500km 정도만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7-800 레인지에 들어있는 노선에 좌석당 평균 가격을 따져보니까 평균 279불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좌석당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외래 관광객이 한국에 오신다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2,100불씩 쓰셨어요, 평균. 네. 항공사는 사실 트랜스포테이션 기능을 하면서 그 이 마진을 많이 취하기가 힘든 업종입니다. 예. 뭐 5% 수익률도 안 나는 그 업종이어서 그런데 관광객들이 여기 오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그쪽은 마진도 적고요. 제가 이제 자부하는 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전문가인 분야가 있는데 제가 외래 관광객이 어떤 감성에서 지갑이 열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2024년에 오픈하게 되는 카펠라 양양은
그 손님들 중에서도 최고 하이엔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모빌리티해서 양양공항에 이제 버스와 렌트카 부분들을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플라이 강원 스테이라고 해서 이제 중저가 이제 외래 관광객 숙박 시설도 좀 모듈화해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지출이 있는 그 이제 쇼핑 네트워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사실 계획이 수립이 된 지 오래됐는데 그걸 집행하지 못했던 게 이 2년 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그 계획이 좀 수정돼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는데요. 지금 하나씩 이제 그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제선이 열려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 코로나 속에서도 국군이 지금 2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생존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 플라이 강원은 대한민국의 9번째 국적사인데요. 국가 기관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실 이 기관 산업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예. 처음부터 두둑하게 자본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지만 또 강원도의 도민들의 지원들, 강원도청의 지원들이 정말 유효했고요. 그 외에도 국가의 이제 어떤 고용 유지나 그다음에 공항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액을 납부 유예를 해주신 부분들, 그리고 또 뼈를 깎는 이제 자구 노력으로 우리 직원들이 3분의 1씩 교대 근무하면서 급여의 70% 받고 이제 또 무급휴직도 단행했고요. 그런 걸 자꾸 권유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현실이 저도 참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플라이 강원이 이렇게 버티고 이 산을 넘게 되면요. 저는 사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플라이 강원은 현재 사실 채무의 총액이 사실 상당히 미비합니다. 우리 선배항공사들은 지금 부채가 참 눈덩이처럼 불고 계신데 그래도 현명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말로 해서 해외 국제선 취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국제선 노선이 예정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11월 15일에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국제선 시장이 올 1월, 2월이면은 다 열릴 것으로 업계에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가 또 창궐하면서 오늘 인터뷰하는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합쳐서 하루에 50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델타 변이가 4차 확산이었는데 오미크론이 이게 5차 확산이에요. 그래서 계획해둔 거를 몇 번이나 수정하고 바꾸고 뒤로 연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지만요. 이게 뭐 10년, 20년 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실 1월 국제선 복항 계획은 사실상 뒤로 미뤘습니다. 아쉽겠네요. 빨리 종식이 돼서 플라이 강원이 전 세계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플라이 강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플라이 강원을 이용해 주시는 이용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고객님들이십니다. 저희가 이 암울한 구간을 지나가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현재 아주 안전한 운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선이 빨리 복항이 돼서 재개돼서 우리 도민들, 현재까지 저희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 아름다운 외국에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이 팬데믹을 슬기롭게 넘겨서 여러분들께 해외 아름다운 국제선 도시의 북한을 꼭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